시청자 여러분, 물난리입니다. 이젠 정말 비가 무섭습니다. 서울 중부지방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사흘 사이에 400mm가 넘게 쏟아진 장대비로 전국적으로 모두 70명 이상의 인명피해를 냈고 많은 집과 또 추수를 기다리던 벼가 물에 잠겼습니다. 비는 이 시간도 계속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전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500만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민들은 지금 계속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한강이 넘쳐나지는 않을까, 범람하지는 않을까 두려움 속에 뉴스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9월 11일 MBC 뉴스데스크는 재해대책 특별방송으로 중부 대홍수 뉴스를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뉴스는 MBC 라디오를 통해서도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한강 수위는 어디까지 높아져 있는지 한강 인도교에 나가 있는 중계차를 불러봅니다. 김원태 기자. 네, 김종환입니다. 네, 김종환 기자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8시부터 비가 그치고 하늘의 구름도 한층 엷어졌습니다. 이곳 한강 인도교의 물높이는 조금 전 8시 현재 11m 7cm로 홍수통제소와 서울의 모든 시민이 우려하던 11m 50cm까지는 아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위험수위 10m 50cm보다는 57cm가 더 높은 상태로 안심할 수 없고 또 한강의 물높이가 더 올라가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강 상류 지역에서의 집중호우로 상류댐들이 최대로 물을 흘려보낼 뿐만 아니라 이 시간 현재 만조를 이룬 인천 앞바다도 밤 11시까지는 만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강 인도교의 물높이는 오늘 새벽 4시쯤 경계수위 8m 50cm를 넘었고 이후에 빠른 속도로 높아져 8시간 만인 낮 12시쯤 위험수위를 넘었습니다. 이어서 오후 4시쯤에는 11m를 넘었으나 그 이후로 지금까지 물높이가 다소 둔화된 속도로 높아지고 또 가끔은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한강의 물높이가 이처럼 몇 센티미터씩 공방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곳에서 본 한강 인도교의 물높이는 아직까지 조금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한강은 이렇게 온통 물바다가 되면서 한강 시민공원은 물론 강변 노량대교가 준공 이후 처음으로 완전히 물에 잠겨 자취를 감춘 가운데 다리 가운데 가로등만이 할 일 없이 누런 황토물을 비추고 있습니다. 한편 한강 인도교는 오후 2시까지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었으나 지금은 이곳으로 통하는 도로가 대부분 물에 잠겨 통제되는 바람에 차량 통행이 매우 원활합니다. 또 시민들도 귀가를 서둘러 이제는 걸어서 한강을 건너는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전 8시 30분쯤부터 지겹도록 계속되던 비가 거의 멈췄으나 인도교 불빛에 비친 누런 한강물은 굴비치는 물살이 더욱 빨라 보여 무서운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한강 인도교에서 MBC 뉴스 김종화입니다. 네, 지금 김종화 기자가 지적한 대로 지금 한강 수위는 인천 앞바다의 만조 시간 그리고 한강 상류 각 댐에서 방류되는 물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두 가지 요인이 지금 다 걱정이 됩니다. 만조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그런가 하면은 상류 댐에서의 방류량도 크게 줄어들 기색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한강 홍수 통제소에 나가 있는 중계차를 불러봅니다. 이선명 기자. 네, 여기는 한강 홍수 통제소입니다. 이 시간 현재 막 9시가 넘어서면서 한강 인도교의 수위는 11m 12cm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금 전 8시보다는 2cm가 줄어든 것입니다. 한강 인도교의 현재 수위 11m 12cm는 위험 수위 10m 50cm를 무려 62cm나 넘어선 것이고 한강 철근 골조가 얹혀 있는 14m 35cm보다는 약 3m 20cm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 셈입니다. 한강 인도교의 수위는 저녁 6시 최고 11m 27cm를 기록한 이후에 저녁 7시에는 11m 23cm, 저녁 8시에는 11m 14cm를 나타내는 등 서서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 인도교의 수위는 물살이 거세게 흐르면서 부표가 부침에 따라서 시시각각 높낮이가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강 인도교의 수위가 이처럼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이 같은 한강 인도교의 수위는 오늘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팔당댐에서 방류한 물의 영향이고 저녁 6시에는 방류량이 초당 3,000톤이 늘어난 38,000톤이고 지금도 이 같은 방류량이 계속되고 있어서 인도교의 수위는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한강 수위 변화 추이를 보면은 낮 12시에는 위험 수위 10m 50cm를 2cm 막 넘어섰고 오후 4시에는 지난 84년 대홍수 시의 한강 인도교 최고 수위 11m 3cm를 초과했으며 저녁 6시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1m 27cm로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9시에 1시간 만에 수위가 70cm나 올라갔고 오전 11시에는 29cm가 올라가는 등
오전에는 시간당 평균 27cm씩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후 접어들면서 한강 수위 증가 추세는 다소 둔화돼서 시간당 12.5cm씩 늘어났으나 저녁 7시가 넘어서면서 다행스럽게도 수위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총 470km의 한강에 걸쳐 있는 7개의 주요 댐은 저수량이 90%를 넘어서면서 홍수 조절 능력을 사실상 상실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강 상류 지역에 있는 홍수 조절 능력을 갖고 있는 화천댐과 소양댐, 충주댐의 수위와 함께 현재의 9시의 방류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천댐은 홍수시 만수위가 181m인데 현재 수위는 179.5m로 약 1m 50cm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류량은 3,200톤인데 유입량은 4,200톤으로 유입량이 방류량보다 많기 때문에 화천댐의 수위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양강댐은 만수위 수위가 198m인데 현재 197.5m를 기록하고 있어서 약 50cm 정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소양강댐의 현재 유입량은 9,000톤인데 비해서 방류량은 5,300톤으로 초당 5,300톤으로 유입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소양강댐도 계속 수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강 줄기에서 홍수 조절 능력을 갖고 있는 충주댐의 현재 홍수위 만수위는 145m인데 현재 수위는 3m 정도 모자라는 142m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입량은 14,000톤인데 비해서 방류량은 4,000톤입니다. 따라서 충주댐의 수위도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춘천댐과 의암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댐은 현재 유입량이 4,700톤인데 방류량도 거의 비슷한 4,600톤을 나타내고 있고 의암댐도 유입량이 초당 11,000톤인데 방류량은 12,000톤으로 방류량이 다소 많은 셈입니다. 현재 의암댐은 14개의 댐문 가운데 10개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청평댐은 현재 24개의 댐 가운데 24개의 수문을 모두 열어놓은 채 유입량 15,000톤 가운데 방류량 15,000톤을 그대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평댐과 충주댐에서 합류된 한강 상류의 물이 팔당댐에 도착해서 현재 초당 3만 1,000톤씩 흘러들어서 거의 비슷한 양인 3만 톤씩을 지금 한강 하류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한강 인도교의 수위는 지금 상황판에 나타나 있는 수치는 전산실에서 막 집계된 수치보다는 다소 집계가 늦습니다만은 요 지금 깜빡이는 수치는 저녁 8시의 수치이고 현재 한강 인도교의 수치는 11m 12c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강 본류에 내린 강우량은 지난 9일 새벽 0시부터 사흘 동안 436mm를 기록해서 연평균 한강을 중심으로 한 중부 지역에 내리는 강우량 1200mm에 약 3분의 1이 사흘 만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MBC 뉴스 이선명입니다. 그럼 여기서 서울과 각 지역, 지방을 연결해서 이번 홍수 피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에서 가장 비 피해가 심한 강동구 성내동과 풍납동 일대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섭 기자, 네, 전해주시죠. 네, 중계차가 나와 있는 이곳 올림픽대교 남단에는 지금은 잠시 빗줄기가 멈췄지만은 어둠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평소 같으면은 환하게 불을 밝힐 시간입니다만은 지금은 어둠에 휩싸인 채 마치 야간 민방위 훈련을 연상케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큰 비 피해를 냈던 이곳 강동 지역의 풍납동과 천호동 그리고 성내동 일대에는 모든 지역이 물에 잠겨서 전 지역에 가장 큰 비 피해를 냈습니다. 현재는 어둠이 내리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고립된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야간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동 지역에서는 집중호우로 강물이 역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수지의 수문을 닫으면서 고여든 빗물이 배수되지 못해 강변에 인접한 성내동과 풍납동 일대에서부터 침수가 시작돼서 큰 피해를 냈습니다. 특히 고층 아파트 지역보다는 단독주택이나 주택개발 지역 내 비닐하우스가 침수돼서 가장 많은 이재민을 냈습니다. 도로와 가옥이 침수되면서 비 피해가 잇따르자 주민들은 인근 국민학교 등 공공시설로 대피했으며 경찰 헬기와 군용 헬기 5대 그리고 인근 공수부대 요원들이 동원한
고무 보트 등이 나와서 침수로 고립된 주민들에 대한 구조 작업을 벌여 오늘 하루 동안 헬기로만 150여 명 그리고 보트를 이용해서 600여 명이 구조됐습니다. 침수 지역이 오후 들면서 확대되자 강동 지역에서는 암사 수원지가 빗물에 오염돼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고 전기가 끊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는데 특히 강변에 위치한 서울중앙병원은 지하 변전실이 침수돼서 수돗물이 공급이 중단되고 전기가 불통되면서 환자들에게 식사와 약품 공급이 차질을 빚었고 수술이 중단되는 등 이 시간 현재까지 큰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한편 침수가 잇따르자 강동과 강남 지역 아파트 단지 내 백화점 식품부에는 라면 등 비상식량과 건전지, 양초 등을 사려는 주민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큰 혼잡을 빚었으며 일부 주민들은 사재기를 해대는 바람에 일부 품목이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습니다. 또 도로 곳곳이 침수돼 교통이 끊기자 일찌감치 귀가를 서두른 시민들은 맨발로 바지를 걷어붙인 채 물이 찬 침수 지역을 건너가는 모습도 간간히 눈에 띄었습니다. 또 관내 44개 국민학교 가운데 성내 국민학교와 성일 국민학교 등 4개 국민학교 그리고 22개 중학교 가운데 성내 중학교 등 3개 학교가 임시 휴업에 들어갔고 나머지 대부분 학교들도 오늘 하루 단축 수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두워져서 헬기 구조 작업은 중단된 상태지만 공수부대 요원 300여 명 등 구조요원들은 인근 군부대에서 차출해온 보트들 이용해 철야 구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근 국민학교에 수용된 침수지역 대피 주민들은 대부분 가재도구를 모두 놔준 채 몸만 빠져나와 취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밤이 되면서 기온도 크게 내려가서 식수 부족과 함께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현재 둔촌 국민학교의 1,700명 등 현재까지 파악된 이재민은 모두 3,000명으로 공식 집계되고 있습니다만 교회나 사찰 등에 피신한 이재민까지 포함하면 모두 6,000명 선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강동구청은 이재민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긴급 대책반을 구성하고 이부자리와 약품, 식료품, 취사도구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만 교통체증으로 말미암아서 구호품 수송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민들이 수용된 각종 시설에는 상황실에는 연락이 끊긴 가족들의 생사를 묻는 전화가 이 시간 현재까지 빗발치고 있어서 직원들이 일일이 수용자들의 명단을 확인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피해가 큰 강동구 성내동 지역은 현재 1m에서 1m 50cm까지 침수가 되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물은 불어나지 않고 있지만은 배수 작업을 할 엄두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 구청 상황실이 설치된 강동구청 등이 현재 물에 잠겨 있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 상황과 피해 종합 상황을 집계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림픽대교 남단에서 MBC 뉴스 성경섭입니다. 네, 지난 84년 이후 6년 만에 다시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을 강타한 이번 대홍수로 서울은 완전히 물의 도시, 물바다가 됐습니다. 사회부 이현재 기자가 헬리콥터를 타고 취재했습니다. 불과 이틀 동안 내린 폭우로 서울과 수원, 인천, 성남 등 수도권 지역의 주도시는 순식간에 물에 잠긴 도시가 됐습니다. 헬기는 이번 대홍수를 통해 서울의 정겨운 젖줄이 아닌 고약한 심술더니가 되어버린 한강을 따라 나르고 있습니다. 위험 수위를 훨씬 넘어선 한강의 거센 물살을 상공에서도 볼 수 있고 간간히 강변 도로를 조심스레 달리는 차량들이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이번 물난리로 공장도 주택가도 학교 운동장도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한강변의 고층 아파트도 1, 2층까지 물에 찼고 전철역도 완전히 물에 잠겨 전철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도로도 물에 차 버스와 승용차 등 온갖 차량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온통 흰노란 황토물입니다. 흙탕물 속에 어이없이 잠긴 레미콘 차량이 상공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물 위에 장난감이 떠 있는 듯합니다. 수확을 앞둔 농경지도 반 이상 침수됐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한 덩어리가 돼버린 느낌입니다. MBC 뉴스 이현재입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시 재해대책본부를 연결해서 서울시의 전체적인 피해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성문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서울시 재해대책본부입니다. 네, 많은 곳에서 그 침수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만은 먼저 이 상황판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강 상류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내천 주변의 성나동과 풍납동 일대가
이 시간 현재까지 가장 큰 피해를 낸 침수 지역입니다. 이재민들은 강동구청과 성내국민학교 등으로 대피해 있습니다. 그다음 강남구 수서 일원동 일대 개발지구가 침수되어 있습니다. 또 인근 세곡동 그리고 부근 양재 펌프장 주변 양재동 일대가 침수돼서 500여 세대가 세종고등학교 그리고 중동고등학교 등에 대피해 있습니다. 네. 그다음 용산구의 용산 5가, 청파 1가, 한강 1가, 원효 3가 그리고 보광동 일부가 침수로 인해서 건물의 지하층이 잠기거나 축대가 무너지는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 건너편입니다. 이 방배 펌프장 주변 지역도 침수되어 있습니다. 이 일대는 사당천 주변의 저지대로서 방배 본동 그러니까 서문여고 주변 지역이 침수가 돼서 500여 세대가 방배 국민학교에 대피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영등포 지역입니다. 여러 차례 보도가 됐듯이 영등포 로타리 주변은 한강물의 역류로 인해서 차량의 바퀴가 완전히 빠질 정도로 침수가 됐던 지역입니다. 그런 다음 안양천 주변 지역 저지대도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안양천에서 이 개화천과 오류천이 합쳐지는 이 개봉동 일대가 집중적으로 침수가 돼서 200여 세대가 인근 계명국민학교로 대피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강북 쪽으로 올라가서 이 중랑천 주변 지역도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이문동 일대가 침수가 되어 있는데요. 이문동 일대 이 지역은 한강물의 그 역류를 막기 위해서 중랑천 수문을 폐쇄했기 때문에 이문동 배수 펌프장은 이 시간 현재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이 잔뜩 고여 있는 상태입니다. 네, 침수 지역을 알아봤는데 앞으로도 그 밖에 침수가 우려가 되는 지역은 어디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침수 지역 주변 지역이 모두가 하나같이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마포구의 이 상암동, 성산동 그리고 망원동과 하수동 이 지역에 이미 일부 침수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망원동 일대 지역은 84년에 엄청난 그 수해를 냈던 지역으로 악몽이 되살아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지도 주변 지역의 그 조립주택 지역, 즉 판잣집 지역도 현재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안양천 주변 지역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양평동에서 신정동 그리고 도림천 주변의 도림동 일대, 구로동 그리고 독산동 일대까지도 저지대로서 침수에 대비해야 할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강서구의 염창동과 가양동 지역 그리고 목동 지역도 침수가 이미 상당수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 일대는 인가가 많이 없고 대부분 전답 지역이기 때문에 인명이라든가 재산 피해는 그리 크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중랑천 주변 지역의 면목동, 망우동 지역도 수해 지역 침수에 대비해야 될 우려 지역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미리미리 대피 준비를 갖추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곽성문 기자, 네. 서울시는 앞으로 그 발생할지도 모를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네,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서울시의 피해 지역이 대부분이 그 저지대이고 또 침수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서울시 재대책본부로서는 이 보유하고 있는 이 배수 펌프장을 최대한 가동을 해서 물을 가능한 하루빨리 퍼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또 주종을 이루는 대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립된 지역의 주민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군 장비를 지원받아서 활발한 구조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서울시의 피해 상황을 다시 한번 종합해 주시죠. 네, 서울시 재해대책본부에 들어와 있는 집계도 사실상 그렇게 정확한 집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22개 구청 그 재해대책반과 직통 전화를 연결해서 보고를 받아서 취합을 하고 있지만은 서울시의 재해대책본부의 그 집계 상황이 현장에서의 집계 상황보다는 다소 더디란 점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현재 그 집계를 보면은 인명 피해는 사망 6명에 부상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 지역은 22개 지역에 3,950가구의 주민 12,000여 명이 침수 지역의 대상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현재 대피해 있는 이재민은 11,700가구에 39,000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한강 시민공원은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영등포 시립병원의 1층이 침수돼서 정상 가동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 송파구 풍납동의 중앙병원도 아래층이 침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강 수위의 상승으로 인해서 서울 시내
87개 동의 수돗물이 끊기고 있습니다. 먼저 이 노량진 수원지의 모터 5개가 침수로 인해서 고장이 나서 18개 동이 단수가 되고 있습니다. 노량진 수원지 일대 18개 동은 노량진 1, 2동, 노량진 본동, 그리고 상도 1, 2, 3, 4동, 흑석 1, 2동, 대방동, 그리고 신대방 1, 2동이 단수가 되고 있고, 관악구의 신림 4동과 8동, 그리고 영등포구의 여의도동, 신길 2동, 3동, 6동 일부, 그리고 노량진 수원지 관내 18개 동이 현재 수돗물이 끊기고 있습니다. 또 팔당 수원지에서 그 감산을 했기 때문에 청담 배수지 지역의 급수 구역이 오후 1시 반부터 또 수돗물이 끊겨 있습니다. 강남구의 신사동, 논현동, 학동, 압구정 1, 2동, 청담동, 삼성 1, 2동, 대치 1, 2동, 그리고 도곡동, 또 서초구의 서초 1, 2, 3동 모두, 잠원동, 반포 1동 등 청담 배수지 관내 16개 동이 수돗물이 현재 끊겨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수원지 정수지 일부가 침수돼서 수원지 생산이 중단됨에 따라 강서구를 비롯한 4개구의 53개 동 대상으로 22만 가구가 현재 수돗물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 현재부터 벌어지고 있는 단수 상황입니다. 먼저 은평구의 녹번동, 불광 3동, 가련 1, 2동, 구산동, 대조동, 응암 1, 2, 3, 4동, 역촌 1, 2동, 신사 1, 2동, 정산동, 진관 4동과 외동, 은평구의 18개 동입니다. 그 다음은 서대문의 4개 동으로 남과자 1, 2동, 그리고 북과자 1, 2동입니다. 다음 마포구의 성암, 성산 2동과 상암동 등 2개 동의 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서구의 염창동, 등촌 1, 2동, 화곡 1, 2, 3, 4, 5동과 화곡 본동, 가양동, 발산 1, 2동, 공항동, 그리고 방화 1, 2동. 그 다음 양천구의 목동, 목 1, 2, 3, 4, 5, 6동, 신월동의 2동과 4동과 6동, 그리고 신정동의 1동과 2동, 4동, 5동, 7동 등 3개 수원지의 가동이 정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 시내 87개 동에 이 시간 현재 수돗물이 끊기는 사태가 나고 있습니다. 네, 뉴스데스크 시작할 때 한강 수위는 11m 12cm였는데 지금 10m 90으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다행입니다. 전체적으로 한강으로 흘러드는 방류량은 지금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한강 수위는 어떻게 될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한강 홍수 통제소를 연결해 봅니다. 이선명 기자. 네, 여기는 한강 홍수 통제소입니다. 네, 앞에 전해드린 보도와 달라진 것부터 전해주시죠. 네, 9시 뉴스데스크가 막 시작되면서 당시 한강 인도계 수위는 11m 12cm를 기록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 22cm가 줄어든 조금 전 한강 인도계에서 김 기자가 밝힌 것처럼 지금 한강 인도계 수위는 10m 90cm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3시간 동안 긴장을 고조시켰던 한강 인도계 수위 11m 이상 넘었던 것이 10시를 넘어서면서 11m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한강 인도계 수위는 저녁 6시에 최고 11m 27cm를 기록한 이후에 저녁 7시에는 23cm, 저녁 8시에는 14cm, 밤 9시에는 12cm에서 점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강 인도계 수위가 이처럼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한강 수위는 오늘 오후 4시에서 5시에 팔당댐에서 방류한 물의 영향이 지금 나타난 결과이고, 저녁 8시 이후에 나타난 방류량이 계속 3만 톤 이상을 방류하고 있기 때문에, 팔당댐에서 방류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계의 수위는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충주댐은 저녁 6시부터 초당 7,500톤을 방류하기 시작해서 시간당 1,000톤씩 계속 늘려서 방류하고 있는데, 이 물은 앞으로 10시간 내지 14시간 이후에, 이은 내일 새벽 4시 이후에 팔당댐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강 인도계의 수위는 내일 새벽이 돼야 최종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이곳 한강 홍수 통제소 측은 전체적으로 북한강에 줄기는 지류가 많아서 점차 유량이 늘고 있지만은 남한강 주변의 유량이 줄고 있어서 서로 전체적으로 상쇄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줄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 자정을 넘어서 고비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강 홍수 통제소에서 MBC 뉴스 이선명입니다.